안녕하세요, 여러분. Smet 모듈 A.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 배우셨던, 학습하셨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요, 부록 1, 2가 있어요. 거기에 문제 3세트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출제 유형 문제. 찾으셔가지고요. 부록 1에 있어요. 예, 부록 1에 출제 유형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이 시간에 배운다 생각하시고요. 중요한 문제들만 가져왔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보고 예,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Smet 모듈 A 출제 유형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실게요. 자, 선다형 문제죠. 선다형 문제. 자, 그 중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너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매너의 개념이요. 자, 1번 볼게요. 매너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다. 맞죠? 그쵸? 네. 자, 매너는요,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내적이 아니라 외적으로, 네,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자, 3번, 매너는요, 타인을 향한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한 것이다. 맞죠? 그렇죠? 네. 자, 3번, 에티켓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도 매너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예, 자, 에티켓은요, 어때요? 예. 에티켓이라는 거는 예, 매너의 기본이죠. 따라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매너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에티켓은 매너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너는요,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일을 위해 행동하는 구체적인 방식.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답을 체크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나머지 내용, 맞는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죠. 매너의 개념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올바른 명함 수수법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것 찾는 방법입니다. 명함 수수법 한번 볼게요. 자, 1번. 명함은요, 고객의 입장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건넨다. 맞죠? 그죠? 예, 명함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지 않고, 보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바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맞죠. 네, 답은 1번. 바로 찾았네요. 자, 그렇다면요, 아닌 것들 한번 내용 살펴보면서 틀린 것 고쳐볼게요. 자, 명함은요, 한 손으로 건네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예, 자, 어때요? 한 손이 아니라, 자,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드리는 거죠. 예. 자, 한 손으로 건네는 거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두 손으로 드리는 거다. 자, 3번 볼게요. 자, 명함을요, 동시에 주고받을 때는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다. 예, 어때요? 자, 이 부분이 바뀌었죠. 네. 자, 어때요?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명함을 교환할 때는 그대로 건넵니까? 아니죠. 그대로 건너는 게 아니라 명함을 건널 때는 이야기 도중이라 하더라도 일어서서, 그쵸? 일어서서, 네. 건네는 것이 원칙이다. 마지막,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받은 명함을요, 그쵸? 테이블 위에 놓고 대화하는 건 실례이다. 아니에요. 자, 테이블 위에다 명함을 놓고요. 자, 이름과 소속 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예, 확인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테이블에서 예, 대화를 나누는 동안 명함을 받는 수수법의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예, 4번이네요. 자, 고객을 안내할 때, 자, 올바른 접객 매너는 무엇인가? 라고 보는 겁니다. 고객 안내할 때, 자, 1번 한번 볼게요. 고객을 배웅할 때는, 자, 회의석상에서 배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네, 회의석상이 아니라, 자, 엘리베이터 혹은 현관의 입구까지, 그쵸, 어때, 배웅해야 되죠. 같이 가서요. 배웅하는 것이 기본이다. 인사할 때는요, 고객보다 2, 3보 가량, 자, 비스듬히 뒤에서 안내합니까? 아니죠. 네, 비스듬히 어때요? 앞에서 안내한다. 앞서서 안내한다. 그쵸? 자, 3번 볼게요. 엘리베이터 승무원이 없을 경우에요. 고객보다 늦게 타고 고객보다 먼저 내린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고객보다 먼저 타고요. 그쵸? 예, 고객보다 어때요? 늦게 내린다. 반대 내용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고객이 남성이면요. 자, 한두 계단 뒤에서 올라가고, 네, 내려올 때는 한두 계단 앞서서 내려온다. 자, 어떤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네. 자, 계단은 어때요? 고객이 어때요? 넘어지거나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자 뒤에서 올라가고 고객 뒤에서 자 내려올 때는 고객 앞에서 내려온다. 예, 이게 맞는 답이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당겨서 여는 문이에요. 여는 문일 경우에 당겨서 문을 열고 예, 들어가고 고객이 나중에 통과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겨서 문을 열 때는요, 어때요? 아니죠. 예, 고객이 먼저 통과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자, 여는 문일 경우, 자, 아마 이런 부분을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문을 열고 먼저 응대를 하는 거죠. 그죠? 예, 밀고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겠어요? 그죠? 내가 먼저 밀고, 예, 어때요? 그 다음에 고객이 통과하도록 한다라는 내용들. 자, 고객 안내할 때, 네, 올바른 접객 매너들 살펴보셨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예, 오답인 것들 고치면서요. 한 번 더, 자, 올바른 매너들 관해서, 안내의 매너. 예, 관련해서 내용 정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번 봤고요. 이제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얘기 나왔네요. 자, 다음 중 이미지의 개념 및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죠. 자, 1번. 이미지는요, 실체의 한 부분이지만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이미지의 한 부분인데, 한 부분, 실체의 한 부분인데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는 어때요? 전체를, 그렇죠? 예, 대표하는 부분인 그거를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볼게요. 내용. 자, 이미지는요, 그 대상이 지닌 다양한 속성의 부분적인 것으로서 그렇죠? 전체를 표현하기엔 어때요? 한계를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를 표현하는 걸 대표성이라고 했는데 이미지가 어떻대요? 네, 자,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한계 갖는다. 그래서 뭐예요? 답은 1번.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이미지에 대한 개념 및 속성에 관한 내용도 올바른 표현인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이미지는요, 마음속에 그려지는 사물의 감각적 영상 또는 심상이다. 마음에서 그려지는 어떤 상이다. 맞죠? 자, 이미지는요,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개개인 느끼는 게 다 다르니까요. 주관적인 것. 맞죠? 자, 이미지는요, 시각적인 요소 외에도 그렇죠. 수많은 감각에 의한 이미지도 포함되죠. 마지막, 이미지는요, 인식체계와 또는 행동의 동기 유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어떤 이미지에 관련된 이야기들, 개념과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2번부터 5번까지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어요. 자,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번이에요. 자, 다음 중 물건 수수 자세.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물건은 양손으로 건네는 것이 예의다. 그렇죠. 한 손으로 건네는 건 조금 무례하죠. 네, 맞고요. 자, 물건을 전달할 때는 받는 사람이 보기 편하도록 건넨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물건을 건넬 때에는요, 밝게 웃으면서 상대방의 시선 바라본다. 그렇죠. 자, 네 번째 가볼게요. 물건을 건넬 때는요, 가슴과 허리 사이에서 주고받도록 한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물건이 작아서요, 두 손으로 건네기 힘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한 손으로 건넨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예. 자, 작은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는 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받쳐서 공손히 건네도록 한다라는 거죠. 예. 아무리 물건이 작아도, 그렇죠? 예. 한 손으로 건네는 거는, 자, 무례한 거다. 매너가 아니다. 예. 자,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받쳐서 공손히 건넨다라고 이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9번 문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고리 스톤 나왔네요. 자, 그레고리 스톤이 분류했어요. 고객을요. 자, 쇼핑 상품 고객은요. 자, 이렇게요. 절약형 고객, 윤리적 고객, 개별화 추구 고객, 마지막 편의성 추구 고객 등 네 가지로 고객을 구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중에서요. 그렇죠. 개별화 추구 고객의 특성으로 적절한 걸 찾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볼게요. 자, 가정으로 실시간 자, 배달해주는 마트의 시스템을 선호한다. 자, 시간에 대한 관념 또는 편의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네요. 뭐죠? 그렇죠. 편의성 추구 고객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신뢰를 중요시하네요. 기업의 신뢰. 자, 단골이 되는 것을 선호한다. 바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고객이죠? 그렇죠. 윤리적 고객이죠.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고객에게 친밀하게 인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종업원의 서비스에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친밀하게 인사한대요. 인사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나에게 맞춤화된,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어떤 그런 종업원, 네, 태도, 종업원의 서비스 이런 거에 훨씬 더 중점을 둔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답으로 찾고 있는 네, 바로 개별화 추구 고객이겠죠. 자, 답은 3번 나왔어요. 자, 계속 보죠. 자, 입원 어린이 환자 가정을 위한 기업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해야 한다. 어떤 걸까요? 그렇죠. 기업의 어떤 윤리적 측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고객군이죠. 마지막 볼게요. 자신이 사용한 시간, 노력, 금전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첫 번째 나왔던 절약형 고객. 절약형 고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각각의 가지고 있는 고객군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바로 또 이렇게 매칭하실 수 있으시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히실 수 있는 거예요. 자, 11번의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해서요.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안평가 및 상품 선택에 관여하는 요인들 중에서요. 자, 고객이 기존 대안을 우월하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대안보다 열등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기존 대안을 상대적으로 어때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후광 효과인가요? 자, 2번 반발 효과인가요? 3번 유인 효과. 그렇죠. 3번 유인 효과죠. 예. 자, 어때요? 열등한 대안을 놓음으로써 지금 제시한 기존 대안이 훨씬 더 우월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돋보이도록 하는 그런 방법, 유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레임 효과, 유사성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각각의 효과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자, 정의해 두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1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찾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의사소통이죠. 자, 1번 커뮤니케이션은 조직 구조를 결정한 라고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의 방법이에요.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이게 조직의 구조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자, 커뮤니케이션은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 맞죠? 자, 커뮤니케이션은요, 감정 표현과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표출구를 제공한다. 그렇죠. 자, 조직은요, 직원들이 따라야 할 권력 구조와 공식 지침이 있고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를 통제도 하지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줌으로써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의 기능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정리해 보시면서 동시에 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회의의 종류와 그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컨벤션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의 용어다. 대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일반 단체 회의 뜻한다. 맞죠? 예, 컨벤션. 자, 컨퍼런스, 과학, 기술, 그리고 학술 분야 등 새로운 지식 공유 및 특정 문제점이나 또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 컨퍼런스 맞죠? 네, 자, 세 번째, 패널 토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훈련 목적의 소규모 회의다. 자, 특정 문제나 과제에 대한 생각, 지식,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한다라고 했습니다. 패널 토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자, 자신 어떤 문제나 과제에 대한 생각, 지식, 아이디어 서로 교환하나요? 자, 내용 한번 보죠. 자, 패널 토의는요, 자, 정의입니다. 청중이 모인 가운데, 자, 2명에서 8명의 전문가가 사회자의 주도하에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적 견해를 발표하는 공개 토론회장이다. 공개 토론회다. 이게 바로 뭐다? 패널 토의다라는 거죠. 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 자, 따라서 이 3번에 워크숍은요. 예, 자, 요 문제는 결국엔 어때요? 예, 자, 제가 하나 더 넘겼는데요.
자, 패널 토의에 대한 답은, 그쵸, 여기 밑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한, 그쵸, 훈련 목적의 소규모 회의, 특정 문제나 과제에 대한 생각, 지식, 아이디어 서로 교환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죠, 워크숍. 예, 제가 답을 고쳐서 왔습니다. 워크숍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워크숍과 패널 토의의 의미를 서로 반대로 적어 놓은 거였어요. 자,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포럼이란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 분야 전문가들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요. 자, 사회자의 주도하에 청중 앞에서 벌이는 공개 토론회다. 맞습니다. 포럼 맞죠? 예. 자, 마지막 세미나 가볼게요. 자, 주로 교육 목적을 띈 회의다. 자, 30명 이하의 참가자나 강사, 교수 등의 지도하에 특정 분야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세미나, 예,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회의의 종류, 컨벤션부터 지금 나와 있는 패널 토의까지 자, 이렇게 되면 다 올바르게 짝을 지은 거예요. 올바르게 그거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을 잘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요.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컨벤션과 관련된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자, 컨퍼런스와 관련된 키워드, 워크숍, 각각의 가지고 있는 회의의 어떤 그런 기능 혹은 정의에 관련돼서 키워드들을 다 매칭해서 외워두시거나 또 이해해 두시면 이런 문제는 어때요? 또 득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1번 문제 살펴보셨어요. 자,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23번입니다. 마이스 나오네요. 자, 마이스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자, 가장 적절한 걸 고른다면 하는 문제입니다. 1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요. 관광 목적의 여행자들은 마이스 방문객보다 더 많은 금액 지출을 한다.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죠. 오히려 마이스 방문객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국제회의 참가자는요,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며, 자, 국가 이미지 향상에 보탬이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어때요? 국제회의 참가함으로써 홍보대사 역할 가능하고요. 또한 이름으로써 국가에 대한 이미지 역시 신장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말. 자, 2번입니다. 자, 3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존 관광이 B2B라면 마이스 산업은 B2C다. 반대로 얘기했죠. 네, 자, 바뀐 겁니다. 자, 기존 관광은 뭐야? B2C예요. 자, 마이스는 B2B죠. 네. 4번 갈게요. 자, 다양한 비정부 기구 NGO의 활동은요. 자, 정부 단체의 국제 행사 등을 방해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때요? 촉진시키죠. 성장을 저해해요? 아니죠. 성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죠. 네, 답은 몇 번? 자, 2번이고요. 긍정적으로 NGO의 활동이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5번 컨벤션이란 다국적이면서 500명 이상입니까? 아니죠. 300명이죠. 그리고 외국인 50% 이상 참가국 수가 8개 아니죠. 5개국 이상 회의기간 3일 이상의 조건을 갖춘 회의다. 이게 바로 뭐다? 컨벤션이다 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 고쳐봤고요. 자, 마이스 산업에 관한 설명에 대한 옳은 답도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X형 문제네요. 자, OX형 문제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인 거죠. 자, 27번.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경청 스킬 필요한데요. 경청 1, 2, 3 기법은 자, 자신은 한 번 말하고 상대방의 말을 2번 들어주고 대화 중에 맞장구를 3번 치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서비스 종사자에게 있어 커뮤니케이션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경영 수단인데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보면 자,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고 신이 자신의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로 공동체에서는 의미 있는 전달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틀리나요? 맞나요? 그렇죠. 예, 맞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29번 볼게요. 마이스 산업은요. 자, 미팅 맞죠? M. 자, I. 인센티브 보상휴가. 자, C. 그죠? C. 컨트리 투어. 국토 순례인가요? 아니죠. 예, 뭐죠? 이거는 컨벤션이죠. 컨벤션.
자, 마지막으로 익지비션. 예, 요건 맞았네요. 자, 답은 몇 번? 2번. 자, 예, 마이스 산업이 가지고 있는 거. 미팅, 인벤티브, 인센티브, 컨벤션, 그리고 익지비션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된, 융합된 어떤 산업. 예, 포괄적인 관광 산업을 우리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 정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어때요? 예, 맞춰 주셔야 되죠.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연결형이에요. 자, 30에서 3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고객 유형에 대한 설명에 알맞은 것을 각각 골라 넣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1번, 기업의 제품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향후에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나 또는 아직 기업에 관심이 없는 고객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잠재 고객이죠. 5번, 잠재 고객. 그렇죠. 31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반복적, 지속적 애용하는 고객인데, 자, 다만 타인에게 추천할 정도의 적극성은 지니지 않아요. 자, 어떤 고객인가요? 그렇죠. 단골 고객이죠. 네. 자, 제품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자, 기업과 강한 유대관계 형성해서 이들은 어때요? 단골 고객과 달리 타인에게도 추천할 의향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들을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자, 기업의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속을 차리에기면 관심을 드는 고객. 자, 신포도 대신 그죠? 단 체리를 골라 먹는다 해서 누구죠? 자, 체리 피커 고객이죠. 3번. 자, 기업의 이익 실현에 방해가 돼요. 그렇죠? 네. 자, 이익 실현에 방해. 자, 손해를 주는 고객으로 오히려 고객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되는 고객. 그렇죠. 예, 한계 고객이죠. 답은 4번. 자, 이렇게 맞습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객군에 대한 정의들. 자, 이거 외에도 더 많죠, 교재예요. 예. 자, 고객군과 관련된 이번 문제를 통해서 관련된 정의들 한 번 더 살펴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교재로 넘어오실 거예요. 교재 보실게요. 자, 교재. 자, 지금까지 풀었던 34번까지 예, 문제 봤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실무형 신문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무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실무형 신문항 되어 있고요. 실무형 문제 볼게요. 자, 그 중에서도요. 36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지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예, 문제의 지문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자, 문제와 예, 지문에 대한 내용 간단 설명드리고요. 답을 찾는 거 예, 이런 수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볼게요. 자, 문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위치한 L백화점 본점 그리고 K지점에서 자,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어때요? 제품의 가격이 상이하게 팔리고 있음을 알게 된 A 고객이 항의할 경우 자, 백화점이 취한 전략을 보고요. 자,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적절한 현장 서비스 전략이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지문 내용이 어때요? A 고객이 어때요? 예, 자, 정가 제품이 아닌 세일 제품이지만 넥타이가 본점과 지점에서 다른 가격으로 팔린 것을 알게 됐죠. 예, 이런 상황에서 자,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예, 현장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문제 봤고요. 지문 한번 볼게요. 1번. 자, 규정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물러설 이유가 없다. 네. 규정대로 이행했으면 고객 불만인데도 어때요? 예,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고객의 불만을 더 돋구게 되겠죠. 네. 자, 2번. 고객의 대응 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가간다. 자, 고객의 대응 강도에 따라서 즉 일관성이 없는 거죠. 고객이 강하게 대응하면 또 그거에 대한 거, 약하게 대응하면 또 예, 이렇게 서비스가 어때요? 예,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게 뭔가 조금 예, 그럼으로써 고객이 어때요? 다 공평하게 서비스를 받는구나.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공평하게 처리가 되는구나라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2번 틀렸고요. 3번 볼게요.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게 어때요? 차액을 돌려주고 마무리를 짓는다. 자, 단순히 어때요? 금액을 보상받는 차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렇죠? 단순히 금액 보상의 관점이 아니다. 자, 문제 답 아니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경쟁업체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경쟁업체나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사만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이 또 있게 되죠.
자, 마지막 모든 고객에게 알리고요. 사과문 게재함과 동시에 명확한 보상 처리를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서비스의 시작이 어떤 건가요? 그렇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자, 모두에게 알리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보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자성,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자성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서비스임을 서비스 전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답은 몇 번? 5번. 고객에게 모두 알리고요. 사과문 게재함과 동시에 명확한 보상 처리하는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현장에서 행해져야 할 서비스 전략임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6번의 답은 몇 번일까요?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7번 문제예요. 자, 볼게요. 다음 대화는요. 세일즈맨이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으려 했으나 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 다음 지문 중, 자, 방문 약속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무엇인가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 내용은요, 그렇죠. 세일즈맨이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방문 약속을 잡는데 자꾸 어때요? 시간이 맞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볼게요. 1번. 자, 세일즈맨이 분명하고 자신의 찬 어조로 고객을 주도하여 이끌어야 한다. 맞죠? 그렇죠. 자, 고객을 어때요? 그렇죠. 판매원이, 세일즈맨이 어때요? 리드를 해야 되죠. 주도권을 갖고. 자, 맞고요. 2번. 약속 시간은요. 세일즈맨이 정하되 시간 단위보다는 그렇죠. 분 단위 약속을 제한할 것을 시간을 제한한다. 맞습니다. 자, 약속 시간 단위보다는 주로 분 단위로 약속 시간을 제한하죠. 자, 3번. 신제품이요. 고객사에게 어떤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한다. 그렇죠. 소개를 받고 있으면 어때요? 상품에 대한 기능과 어떤 서비스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미리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 방문 약속을 더 지킬 수 있는 효과를 또 한번 창출해 볼 수가 있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카탈로그나 제안서를 직접 전해주고요. 제품 설명을 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방문 약속 잡기 위해서 그렇죠. 꼭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남겨주는 거죠. 여지를 남겨둔다.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5번. 고객이 편한 시간에 약속을 정하게 하고요. 고객의 입장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아니라 앞에서도 지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세일즈맨 입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약속을 정하는 것이 어때요? 방문 약속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부분인 거죠. 자, 자신의 시간 계획에 맞게, 그렇죠? 효율적으로 방문 시간을 조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몇 번이요? 5번. 고객이 편한 시간에 약속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맨이 주도권을 갖고 분 단위로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요. 방문 약속이 실패할 가능성 가장 높은 것은 지금 얘기한 5번.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 잘 하시고요. 자, 다 페이지 한 장 넘기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3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페이지 한 장 넘겼어요. 자, 다음은요. 상황에 따른 고객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대화에 관한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찾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자, 전화를 바꾸어 줄 때예요. 자,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통화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메모해서 전화가 끝나는 대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맞죠? 전화를 바꾸어 줄 때. 자, 2번 한번 볼게요. 전화가 들리지가 않아요. 잘. 자, 죄송합니다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고객과의 전화 통화하는 데 있어서 전화가 들리지 않는다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객이 들리지 않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상대방이 이런 상황을 잘 인지해서 다음 잘 들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해결안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번거롭겠지만, 그죠? 번거롭지만, 제 번호를 알려드리면서요. 제 옆번호 1234로, 자, 다시 한번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전화를 끊겠습니다. 라고 응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나의 목소리는 고객이 들을 수 있으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고객이 어때요? 고객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전화가 서로 어때요? 원활하게 통화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자, 옳지 못한 것은 2번을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치면 예, 옳은 전화통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3번, 4번, 5번. 전화 잘못 걸려왔을 때, 항의 전화일 때, 잠시 통화 중단할 때 내용들 다 맞는 내용이니까요.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그 부분 숙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옆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는 41번 문제 되겠습니다. 41번. 자, 세일즈맨이요. 고객과의 상담 약속에서부터 상담까지의 과정 중 예의와 매너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오늘 아침에 이 세일즈맨이 고객 상담을 위해서 자, 어때요? 잠재 고객에 전화를 걸고 언제 시간이 되는지 정중하게 묻고, 그죠? 고객이 오는 시간을 정해서 고객 응대에 대한 어떤 만전을 기하는 어떤 과정을 그려놨어요. 자, 하여튼 내용 한번 볼게요. 1번. 고객이 앉을 좌석은 전망이 보이고 비교적 조용한 곳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곳에서는 어때요? 비교적 어때요? 만족을 좀 느끼시겠죠. 편안한 그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다. 자, 맞고요. 2번 갈게요. 상담 테이블은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정하는 것이 예의다. 맞나요? 아니죠. 자, 어때요? 자, 상담 테이블은요, 대각선으로 가장 먼 쪽이 상석이죠. 예, 대각선으로 가장 먼 쪽이 상석이다. 자, 또한 어때요? 예, 그러면서 소음도 적고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상담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맞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상담 시간 2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상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예의 맞죠? 예, 그리고 고객 방문 시에는요, 반드시 가방에 제안서나 샘플, 카탈로그, 이런 명함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마지막 상담 시간은요, 고객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그죠. 세일즈맨이 주도해서 약속 시간을 정하되 어때요? 분단위로 정하고 정중히 물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풀어보셨고요. 자, 한 장, 2장 넘기세요. 자, 교재 넘기시면요. 자, 이번엔 통합형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장 넘기시면요. 45번, 46번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문제 보실게요. 자, 통합형 6문항 되어 있습니다. 45에서 46번. 자, 요거 어떤 지문인지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요.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의 첫 방문 시에 판매의 진행에 따라 구사될 수 있는 다양한 고객 응대 화법이다. 자, 요거에 관한 문제, 그죠? 한번 볼게요. 45번 옆 페이지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A에서 G 각 화법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다. 다음 중 화법과 역할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B. 자, B 내용 한번 왼쪽 가서 보겠습니다. 자, B. 요즘은 화장품 종류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고객님께서는 화장품을 고르시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건 어때요? 우리 문제에 나왔듯이 B는 구매를 강요하는 건가요? 아니죠. 구매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기본적인 인사이면서 또한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화법은 아닌 거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D 보시면요. 그렇죠. 예. 자, 화장품을 제조한 기업의 신뢰도 궁금하신가요? 자, 이럴 때는요. 어때요? 충분한 정보 상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네, 상담의 필요성을 부각했죠. 맞죠? 자, 2번 볼게요. 자, 어떤 화장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라고 보고요. 자, 화장품의 세포 과학을 접근해서 최근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회사다. 라서 어떤 회사의 어떤 소개 이를 통해서 신뢰감 형성. 예, 맞습니다. 자, F 볼게요. 자, 어때요? 저는 20여 년간 화장품 업계에서 전문적으로 고객님께 이런 일을 종사했다라고 함으로써 자, 판매자의 자기소개를 통한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G는요. 자, 고객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쵸? 예, 필요로 하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상담으로 진입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45번에 1번. 구매를 강요하는 예, 화법의 역할 아니다. 예, 연결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46번 한번 가볼게요. 화법 A는요,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첫인사예요. 그렇죠? 자, 화법 A를 다른 화법으로 바꿔보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효과적이지 않는 화법 무엇인가 찾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1번, 어서 오세요. 세포과학을 접목한 땡땡 화장품입니다. 그죠? 자, 2번, 안녕하세요. 땡땡 화장품입니다. 어떤 제품을 찾으시나요? 라고 바로 어떤 제품을 찾으시냐라고 바로 어때요? 판매 상담으로 진입이 돼요.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매장에서 물건 구입하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뭔가 좀 탐색을 하고, 그죠? 어떤 제품이 있는지 좀 이렇게, 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어떤 제품이 필요하냐고 바로, 예, 상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부담을 느끼죠. 구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때요? 자, 효과적이지 않는 그런 화법은 바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 4, 5번 모두 다, 그죠? 예. 자, 첫인사, 고객을 맞이했을 때, 줄 수 있는 첫인사 잘 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3, 4, 5번도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마찬가지 2장 넘기세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9에서 50번 문제예요. 찾으셨나요? 자, 49에서 50번 문제. 자, 볼게요. 건강검진 예약 및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예, 이 상황이에요. 자, 49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기 상담원의 대응을요,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해석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예,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1번.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에 집중해서 간결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패한 사례예요.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약과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은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을 실패한 사례인데, 자, 특히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은요, 어때요? 간결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때 간결함을 예,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은 간결은 예, 그 간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1번. 예, 정답은 아니고요. 자, 2번 가볼게요. 고객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답을 하지 못해 공감적 경청에 실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공감적 경청은요, 자, 고객의 이야기에 대한 적절한 응대, 호응, 정리,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 이루어지죠. 자,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이 아니겠습니다. 자, 공감적 경청, 대답보다는 어때요? 응대, 호응,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고객 건강검진 예약이라는 상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상담의 목적 달성은요, 예,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는 다르죠. 네. 자, 아니고요. 4번 볼게요. 고객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반응. 자, 고객의 문제점 밝혀냄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목적 달성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냉정한 반응. 그렇죠? 이건 어떻게 공감이 된 건가요? 아니죠. 예. 자, 그 냉정한 반응으로는 공감대 형성할 수 없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에 또한 부합되지 않는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고객의 염려나 또는 장애 요소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지 못했고요. 자, 따라서 효과적인 질문도 활용하지 못해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였다. 자, 지금 어때요? 오답인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마지막 5번의 지문의 내용이요. 그렇죠? 네. 자, 따라서 몇 번? 5번이 정답. 자,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볼 때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나머지 예, 50번 마지막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고객의 이야기에 대한 상담원 응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해 보았다. 공감적 경청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자, 지문의 내용에 ABC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에
들어갈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 찾는 문제입니다. A 한번 볼게요. 자, 귀찮으시더라도 건강을 위해 체크하시는 건데 하셔야죠. 관련된 내용.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1번. 네, 사실 귀찮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라고 반문을 하죠. 네,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이요. 네, 자, 1번 맞고요. B번 한번 볼게요. 네, 예약을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와 관련돼서요. 네, 바쁘시기 때문에 예약을 하시면요. 실행에 옮기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시면요. 바쁘셔서 자꾸 미루게 되시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죠. 자, 2번도요. 예, 맞고요. 자, 3번. 요 B번에 관한 내용 한 번 더 보네요. 자, 네,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을 하셔야 바쁘시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의학 물었죠. 이번 기회에 꼭 검진을 받으셔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예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어때요? 예, 공감하면서 어때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효과적으로 다시 한번 반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공감적 경청하고 있네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C. 자, 위험하진 않습니다만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원하시면 일반 내시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셔서 자, 걱정되시는 겁니다. 걱정되시면 일반 내시경도 가능합니다. 자, 어때요? 공감적 경청 되나요? 고객의 염려를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어떤 공감적 경청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자, 따라 답은 몇 번? 4번. 공감적 경청의 측면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요, 그쵸?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꾸면 훨씬 더 공감적 경청의 올바른 예, 표현이라고 응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예, 문제 앞에서부터 뒤에 있는 50번까지 내용 살펴보셨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요, 그렇죠. 자, 모든 문제 풀 수 없기 때문에 예, 자, 미처 풀지 못한 문제는요, 복습하면서 꼭 다 완성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랜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